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긴 조선. 그 어둠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외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하게 싸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신숙입니다. 우리는 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숙은 조선이용대와 광복군 등 각지에서 독립운동의 불꽃을 피운 숨겨진 거목이었습니다. 오늘 잊힌 이름 신숙의 이야기를 통해 조국을 향한 진정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챕터 1 무명의 시작 평범한 청년 신숙. 신숙은 1900년대 초 충청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근면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닌 소년이었죠. 하지만 일제의 탄압과 국권의 상실을 목격하면서 어린 신숙의 가슴에는 자연스럽게 조국에 대한 울분과 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침묵할 때 신숙은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글과 책을 좋아하던 그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선언문과 경문을 읽으며 뜻을 다졌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더라도 조국의 이름은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없는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2 조선이용대에 합류하다. 1930년대 중반 신숙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조선이용대는 중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던 대표적인 독립군 조직이었습니다. 신숙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나섭니다. 총을 쥐고 훈련받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한 의지를 지닌 전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철도 및 군수물자, 파괴 임무에 자주 투입되었고 항상 위험한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작전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으며 동지들 사이에서 그림자라 불릴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나는 조국을 위해 사라지는 그림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챕터 3 광복군과 연합작전. 해방이 가까워진 1940년대 초 신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에 편입됩니다. 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협력 아래 다양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신숙은 특수임무조에 배속되어 대담한 작전에 참여합니다. 특히 미군 OSS와의 연합작전 훈련에도 참여하며 국내 침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국내 진입 작전은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중단되었지만 그는 내 몸이 조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뜻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조국을 위해 준비된 이름 없는 병사. 그의 모든 행보는 철저히 조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챕터 4 해방 그러나 잊힌 이름.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신숙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의 혼란과 이념 갈등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외면당했고 신숙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귀국해 서울 변두리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생을 이어갑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과거를 말하지도 누구에게 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시대를 살던 그는 결국 1950년대 중반 어느 날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지들 몇몇은 훗날 그를 기억하며 그는 진짜로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자였다고 회고합니다. 챕터 5 동지들과의 인연 그리고 인간 신숙. 신숙은 전장의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동지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계급이나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지냈으며 늘 먼저 나서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특히 새로 투입된 청년들을 도우며 정신적으로도 큰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총보다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에는 손수밥을 짓고 다친 병사의 상처를 돌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신숙은 단지 전사가 아니라 따뜻한 지도자이자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에서 싸우고 누구보다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6 조국을 향한 마지막 작전. 1945년 초 신숙은 조국 침투 특수작전에 자원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광복군 내부에서도 극도로 위험한 임무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본토의 패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기에 광복군은 내부 교란과 함께 국내의 독립 의지를 퍼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숙은 자원자 명단에 맨 먼저 이름을 올렸고 국내 진입을 위한 무기와 문서, 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남부에서 출발해 만주를 거쳐 북간도까지 이동하였으나 작전은 갑작스러운 미일 전쟁 종결 예고로 인해 중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지 한 명과 헤어졌고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작전 실패에 아쉬움을 남긴 그는
조용히 광복군 본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좌절감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챕터 7 해방 후 새로운 전쟁 속의 고뇌. 해방은 왔지만 신숙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귀국 후 조국은 이념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의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독립군 출신들이 오히려 의심을 받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향을 떠돌다 서울로 올라와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신숙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독립했으면 된 거지 내가 영웅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몇몇은 그의 외로운 삶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그를 묵묵한 사내로 기억했습니다. 챕터 8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신숙은 1950년대 중반 병환으로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조차 조촐했고 그의 삶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970년대에 들어 몇몇 동지들의 증언과 광복군 문서 일부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는 뒤늦게 그를 독립유공자로 추서했으며 작은 훈장이 그의 유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그의 삶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국을 위해 이름도 없이 싸운 이들의 상징으로 신숙은 점점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비록 짧고 조용했지만 그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길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운 한 사람. 신숙의 삶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바쳐진 숭고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우리는 되묻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신숙의 조용한 외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